난 아프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라니 선생님 알려주세요. 49세 이정희 주부. 그녀는 평생 담배 한 번 입에 댄 적 없었고 술은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독한 커피 대신 구수한 보리차를 즐겼고 자극적인 외식보다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갓 도정한 쌀로 지은 윤기 나는 흰쌀밥과 정갈한 반찬을 차려내는 것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 모두가 그녀를 현모양처의 표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선량함과 부지런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녀는 바로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응급실의 분주함, 그리고 하얗게 질린 가족들의 얼굴. 수술실 앞 복도에서 만난 남편은 제 옷깃을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죄 지은 것 없이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야 합니까? 다른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급성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성이거나 혹은 가족력, 유전일 수 있다고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운명이 원망스럽다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도 유전자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차려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바로 그 밥상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의와 사랑이 때로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잔인한 진실을 당신의 눈앞에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가정의학회 명예이사 박태준입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저 주부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겠지, 내 이야기와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건강 프로에서 공포 마케팅으로 겁주는구나 생각하며 이 영상을 꺼버릴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딱 70분만 당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당신이 평생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심근경색과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으며 병원과 제약회사에 갖다 바칠 3억 원을 지켜드리고 질병의 고통 없이 두 발로 건강하게 살아갈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남은 수명을 2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을 당신의 뇌리에 직접 새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통계이며 제가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내린 피와 눈물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식품 대기업과 언론, 심지어는 교과서까지 동원하여 당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던 거대한 거짓말의 사슬을 끊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되찾아올 생명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이해하고 서명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4단계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1부 비극의 서막. 당신을 속여온 달콤한 독약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백색 음모의 역사를 파헤칠 것입니다. 제2부 기적의 처방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신의 주방에서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처방전을 당신 손에 직접 쥐어드리겠습니다. 제3부 믿음의 배신. 당신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음식 속에 숨겨진 치명적 배신을 까발리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4부 생명의 파수꾼. 마침내 이 모든 진실을 깨달은 당신이 무지와 후회의 사슬을 끊고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파수꾼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임을 제가 제 의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진실을 폭로하기에 앞서 제 평생의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 아버지는 1970년대 국가가 주도했던 혼분식 장려 운동과 그 이후의 백미 장려 운동에 가장 충실한 신봉자셨습니다. 꽁보리밥과 거친 잡곡으로 허기를 채우던 시절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족을 굶기지 않게 되었다는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아버지는 갓 도정한 흰 쌀밥에서 바로 그 희망과 성공의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태준아, 의사가 되어서 이 애비에게 평생 이 밥에 고깃국만 먹게 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저 또한 의사가 되어 아버지께 그 흰 쌀밥을 마음껏 드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흰 쌀밥을 지어드렸고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밥을 드셨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최고의 의사라는 저까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혈관에 매일같이 시멘트를 붓는 공범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결국 6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 원인을 노화와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매일 차려드린 그 흰 쌀밥이 아버지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아버린 주범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사로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이 결탁하여 지난 50년간 우리를 속여온 거대한 백색 음모의 결과물입니다. 과거 정부는 식량 자급과 산업화를 위해 정제가 쉽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흰쌀과 흰 밀가루 소비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대기업들은 이 하얀 탄수화물에 설탕과 액상과당을 버무려 중독성 강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신의 밥그릇과 식탁은 그들의 완벽한 캐시카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49세 이정희 주부님. 그녀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더 하얗고 부드러운 쌀밥과 빵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사랑이 이 거대한 사회적 음모의 마지막 방아쇠가 되어버린 비극을 우리는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무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가 수천 년간 먹어온 이 쌀밥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는 살인자로 돌변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정제라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곡물, 즉 현미는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이 풍부한 쌀겨와 배아가 지방과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하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흰쌀은 이 모든 생명력을 깎아내고 오직 순수한 녹말 덩어리, 즉 배유만 남겨놓은 죽은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이 정제된 녹말을 거의 설탕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소화되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매 끼니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의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끈적끈적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최종 끝판왕입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마치 시멘트 반죽처럼 우리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의 탄력을 빼앗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뇌세포에 쌓여 기억력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치매, 즉 알츠하이머를 유발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떠먹는 그 흰 쌀밥 한 숟가락이 당신의 혈관 속에 시멘트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의 대가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혔던 이 끔찍한 거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 혈관 시멘트를 녹이는 황금 기름의 비밀.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밥을 끊어야 하는가? 평생 맛없는 현미밥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식탁을 지키면서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하고 기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당신은 이제 운명이 바뀔 겁니다. 오늘부터 밥을 지을 때 이것 딱 한 스푼만 넣으십시오. 당신의 흰 쌀밥을 혈관을 파괴하는 독약에서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으로 바꿔줄 기적의 물질입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에게 겨우 올리브 오일이라고? 라며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올리브 오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황금 기름 한 스푼이 어떻게 당신의 몸에서 혁명을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은 쌀밥의 혈당 지수를 극적으로 낮춥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86으로 설탕 65보다도 훨씬 높아 사실상 혈당 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넣으면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쌀 아래 전분 입자 하나하나를 코팅합니다. 이 코팅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즉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것을 막고 완만한 언덕처럼 오르내리게 만들어 췌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오칸탈은 마치 우리 몸속의 소방수처럼 작용하여 최종 당화산물이 혈관 내벽에 일으키는 미세한 염증들을 즉각적으로 진화합니다. 혈관에 시멘트가 쌓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올리브 오일의 섭취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밥의 저항성 전분의 양을 늘려줍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고 그 밥을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대장암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당신의 밥이 그 자체로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방법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강력한 이 건강 습관을 당신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준비물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드시는 백미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퓨어 등급이나 라이트 등급은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되므로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이 어두운 색이고 성분표에 산도 0.8% 이하라고 적혀 있다면 최상품입니다.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아주 쉽습니다. 쌀 1인 분약 150g 혹은 쌀 계량컵 1컵당 올리브 오일 1티스푼 5ml입니다. 만약 4인 가족에 밥을 짓는다면 쌀을 4컵 넣고 올리브 오일을 4티스푼, 즉 약 2스푼 테이블스푼 기준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느끼해질 수 있으니 이 비율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짓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평소처럼 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솥에 앉힙니다. 둘째, 밥물을 맞춥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는다고 해서 물을 더 넣거나 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셋째, 황금 비율에 맞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넷째, 주걱으로 가볍게 한두 번만 저어 오일이 밥물에 잘 퍼지게 한 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은 밥은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은은한 향이 밥의 풍미를 돋우고 밥알 하나하나가 코팅되어 더욱 윤기 있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과정만 더 거치시면 됩니다.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팝솥의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고 갓 지은 밥이 한 김 식으면 밀폐 용기에 1인분씩 소분하여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하십시오. 밥의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마법처럼 생성됩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1, 2인분 정도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한번 생성된 저항성 전분은 다시 데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신의 밥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과 영양학이 찾아낸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정면에서 창을 들고 달려드는 적이 아닙니다. 아군으로 위장한 채 등 뒤에 칼을 꽂는 첩자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 역시 건강식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식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굳게 믿어왔던 상식의 뒤통수를 매우 아프게 내리치려 합니다. 충격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첩자는 100% 과일 주스와 꿀, 아가베 시럽 같은 소위 건강한 단맛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고 요리에 꿀이나 아가베 시럽을 사용하면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이건 색깔이 예쁜 독약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액체로 갈아버리는 순간 혈당을 조절해 주던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되고 오직 흡수가 빠른 액상과 당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흰 쌀밥보다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특히 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꿀과 아가베 시럽 역시 주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정제 설탕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설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첩자는 통밀빵과 현미 시리얼입니다. 우리는 통곡물, 건강이라는 공식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짜 통곡물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트에서 사는 대부분의 통밀빵과 현미 시리얼은 진짜 통곡물이 아닙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통밀 함량은 아주 조금만 넣고 대부분은 그냥 흰 밀가루와 설탕, 각종 첨가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갈색을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를 넣는 제품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건강식이 아니라 건강식인 척하는 고도로 계산된 마케팅의 산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활한 첩자는 무지방 혹은 저지방 제품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지방 비만의 주범이라는 거짓 선동에 속아왔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이 공포심을 이용하여 제품에서 지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자리를 설탕과 액상과당, 각종 인공 감미료로 채워 넣습니다. 결국 당신은 지방 대신 비만과 당뇨의 진짜 주범인 정제당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일 맛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시리얼바는 반드시 피해야 할 설탕 폭탄들입니다. 당신의 선의와 건강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진짜 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배신감과 허무함 혹은 지난날의 무지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수십 년간 잘못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무력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끈 바로 그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대 자본과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된 선택자이며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밥상을, 당신의 주방을 백색 음모의 희생양이 아닌 생명의 요새로 재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우기 전에 비워내라. 2. 색깔을 입혀라. 3. 순서를 지켜라. 첫째, 채우기 전에 비워내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의 주방과 냉장고를 점검하십시오. 제가 첩자라고 지목했던 흰 밀가루, 흰 설탕, 과일 주스, 가공 시리얼, 무지방 제품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있던 자리를 비워내야 비로소 진짜 건강한 음식들을 채울 공간이 생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질병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버리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당신의 밥상에 색깔을 입히십시오. 자연의 색은 곧 생명의 색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흰색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들로 채우십시오. 초록색의 잎채소, 빨간색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노란색의 호박, 보라색의 가지와 블루베리. 이 각각의 색깔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막고 세포를 보호하는 각기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를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마음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십시오. 셋째, 식사의 순서를 지키십시오. 이것은 혈당을 관리하는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인 밥부터 먹지 마십시오. 채소 다음, 단백질, 지방고기, 생선, 두부 등 다음, 탄수화물밥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방어막을 쳐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단백질과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혈당 조절 비법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지휘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수천 명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본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무지 때문에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신께 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기려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매일 차려드리는 흰 쌀밥을 드시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아이처럼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제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틀렸습니다. 제 사랑은 무지했고 제 효도는 오만했습니다. 제가 드린 그 밥이 아버지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의사라는 권위에 취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실 때 저는 더 강력한 약을 처방하고 더 엄격한 식이요법을 강요했을 뿐 단 한 번도 제가 드린 그 흰 쌀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와 같은 후회를 당신이 절대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이정희 주부처럼 가족을 위해 최고의 밥상을 차리고 싶어 하고 모든 자식은 저처럼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과 사랑이 무지라는 안개를 만나면 비극의 칼날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건넨 달콤한 주스 한 잔, 부드러운 흰 빵 한 조각이 먼 훗날 사랑하는 사람의 병상 앞에서 흘릴 피눈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가운을 잠시 벗어두고 먼저 떠나간 아버지를 그리는 한 아들의 마음으로 당신께 간청합니다. 제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알게 된 이 진실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 주십시오. 당신의 밥솥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식사 순서를 바꾸는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처럼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길고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리에는 생명의 계약서가 새겨졌고 당신의 손에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이 진실을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성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임무는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마트로 가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병을 사고 형형색색의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오늘 배운 그대로 저녁 밥상을 차려내십시오. 그 밥상이 바로 당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남았습니다. 파수꾼은 홀로 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변에 알려 위험을 대비하게 하고 함께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스마트폰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형제, 그리고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냥 영상만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함께 웃으려면 이거 꼭 같이 보자. 엄마, 아빠,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무심했어. 우리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게 살자. 이 사랑의 메시지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처방전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퍼뜨린 이 진실의 씨앗 하나가 수많은 가정을 비극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 위대한 실천이 10년, 20년 뒤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없이 함께 웃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